안녕하십니까. 네, 다원교육에서 통합사회랑 한국사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탐 강사 박현수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보인고 시험이 얼마 전에 끝났죠? 어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저는 이제 통합사회랑 한국사 시험이 이번 기말고사에서 어떻게 출제됐었는지 그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참, 그리고 이제 2학기 중간고사 이제 통합사회랑 한국사 내신 대비 시간표는요, 아직 미정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개학 이후에 뭐 시간표는 이제 공지가 될 거고요. 이제 뭐 아마 평소랑 똑같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고인고등학교 1학기 기말고사 시험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제가 토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이죠. 지난주 토요일 날 통합사회 직보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월요일 오전에 한국사 이제 직보를 진행했는데, 이제 월요일 날 한국사 시험을 이제 한국사 직보 수업을 하기 전에 아이들이 이제 통합사회 시험지를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곧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서 답안지도 공개되고 막 그랬었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이제 처음 겪는 일이라 조금 충격이었는데 문항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지난번에는 객관식 37문항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40문항으로 좀 더 늘렸어요. 좀 더 늘렸고요. 자, 그래서 타임어택 역시 주의했었어야 됐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뭐 이제 뭐 검토 시간 빼고 그다음에 OMR 카드 마킹 시간 빼고 뭐 이러면은 1분에 하나씩 풀었어야 됐죠. 뭐 그랬어야 됐는데 근데 앞 페이지는 되게 쉽게 출제됐어요. 앞 페이지.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 범위가 누적이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2학기 때도 그럴 공산이 클 것 같은데,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때는 내용 요소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범위가 이제 시험 범위였었는데, 이게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 범위를 빼고 나니까 별로 출제할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누적으로 출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내 영역으로 나눠서 시험 이제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시는데, 골고루 나눠서 출제를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유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뭐 언제나 보인고 시험은 그렇듯이 문제 곳곳에 함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함정이 굉장히 많아서요. 자, 대충 읽지 말고 꼼꼼히 읽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킬러 문항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중간고사 때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가 누적이었다. 이 누적이었다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문제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량이 좀 많았었는데 그래서 킬러 문항이 16번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앞 페이지 두 페이지는 굉장히 쉽게 출제됐어요. 1번에서 한 15번까지는 이제 굉장히 이제 쉽게 출제돼서 거기에서 시간을 좀 많이 줄이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좀 이제 머리 쓰는 문제들 이제 탐구형 문제들은 이제 좀 주의 깊게 봤었어야 됐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사는 무난했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무난하게 출제가 됐었는데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살펴보시면은 객관식 25문항, 그리고 이제 단답형 5문항. 자,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역시나 뭐 한국사 공부할 때 아이들한테도 그다음에 어머님, 아버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1순위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그래서 교과서를 꼼꼼히 받느냐, 안 받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매 수업 시간마다 이제 교과서 빈칸 자료를 이제 제공해 드렸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뭐 통합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보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데 너가 뭐가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냥 다 내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탐구 자료까지 이제 구석구석 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볼 필요가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기말고사는 조금 괜찮았어요. 중간고사보다는. 그리고 역시나 고인고등학교 이제 잘 내는 문항 스타일이죠. 한국사 시험에서 선지 모두기 고르기. 선지에서 이제 답 모두 고르기 문항이랑 그리고 가랑 나 사이 주고서는 사이시기 문제라던가 아니면 또 이번엔 그런 문제를 또 많이 냈어요. 사료 가나다라를 주고서는 이제 그 가나다라 순서대로 배치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이제 꽤 많이 출제됐습니다. 네, 그런 문항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었고요. 근데 그거 연습 많이 했어요, 저희. 뭐 직보 때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서 막 어렵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킬러 문항은 제가 봤을 땐 대략 이 5문항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번, 11번, 12번, 16번, 24번. 자, 요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게 통합사회가 막 이제 아까 뭐 이제 뭐 학생들하고도 얘기하고 뭐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막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범위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문항을 뭐 여러 개를 냈고 또 조금 속된 말로 치사한 선지들이 좀 많았습니다. 치사한 선지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살펴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뭐 환경오염 예방책 뭐 그래가지고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것하고 관련된 문항들을 출제를 했는데 이게 학생들이 이 친구도 그랬는데 4번 문항을 엄청 골랐어요. 엄청 골랐고 그날 이제 이제 월요일 날 와가지고 아이들이 시험 보고 와가지고 이제 한국사 직보하기 전에 애들이 그냥 욕이 난무하더라고요. 아 진짜 치사하다. 니은이 틀린 이유는 이 석유 때문이었죠. 석유 때문에 틀린 게 됐다. 이게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아니어서 여기 이제 틀렸던 건데 조금 치사했죠. 변별을 주려고 어쩔 수 없이 출제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항도 그러니까 어렵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어렵다고 보기는 힘들고 근데 이 문항이 결국에는 만점이냐 만점이 아니냐를 갈랐던 문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거 많이 본 자료인데 이게 가나다가 뚫린 자료가 있나 싶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걸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내가 그래서 교과서를 샅샅이 뒤져봤더니 자, 교과서 131페이지 탐구활동에 자, 이 자료가 있었었고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냥 원래 보통의 문제들은 가나다 여기 뚫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해석형으로 문제를 주거든요. 아이고, 근데 가나다를 뚫어놨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 암기한 친구들은 없을 거고 뭐 선생님들이 약간의 팁을 줬다면은 그때는 조금 괜찮은 상황인 건데 이거 뚫어놓고서는 문항을 찾는 거였었어요. 이게 내용이 가가 사이버 사기고 그다음에 나가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이고 그다음에 다가 사이버 금융범죄라는 것만 알았다면은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1순위, 2순위, 3순위를 알고 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답률 1이지 않을까 싶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문제는 출제됐고요. 그래서 뭐 어렵지는 않았어요.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게 되게 굉장히 짜증났다. 굉장히 짜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문항은 이제 뭐 이제 윤리 문항이었어요. 윤리 문항. 인간 중심주의 칸트랑 그다음에 생태 중심주의 레오폴드 이 문항이었는데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무수히 말씀드렸던 이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와서 또 아니 왜 기억이 틀렸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오직 인간뿐이다. 요 선지만 조심했었으면 됐죠. 이거는 어떤 사상가든지 이제 긍정할 부분입니다. 생태 중심주의 어떤 사상가 뭐 나중에 뭐 이제 뭐 윤리 파트에서 뭐 배울 수 있게 되는 뭐 동물 중심주의 뭐 생명 중심주의 그냥 모든 사상가들이 기억은 다 옳다라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공통점인 B로 갔었어야 되는데 요것만 조심했으면 좀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였죠. 요것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냥 뭐 그렇게 킬러는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킬러는 없었고 이제 범위가 원체 방대해서 문제였었는데 또 요거 맞춰나가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항상 잘 읽어야 돼요. 보인고 이제 통합사회 문제 스타일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A는 B와 달리 다문화주의라고 딱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A가 다문화주의고 이제 B가 동화주의다라고 해서 다 맞는 학생 을로 가주시면 됐던 거였습니다. 요것만 찾아냈으면은 뭐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거죠. 뭐 이 학생도 쉽게 맞췄네요. 자,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한국사 문제입니다. 한국사 문제는요, 전반적으로 킬러는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 중간고사 때도 말씀드렸던 아직도 그냥 그 단답형 4번 문제, 해동제국기. 뭐 그런 진짜 변수 같은 문제들, 그냥 예상외의 문제들은 전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무난무난하게 출제됐으나, 근데 준킬러 같은 문항들이 굉장히 많았었다. 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시대 순으로 사료들을 나열한다던가 아니면 가와나 사이시기 문제라던가 뭐 이런 문항들이었습니다. 요거는 학생들이 좀 지도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틀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가 거란이었고 나가 여진이었고 다가 고려라는 것만 잡았으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시기 문제 직보하면서 무지막지하게 풀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풀어가지고 직보하면서 이제 기출문항 그 사료들은 예전에 기출에서 크게 다르지 않게 출제하셨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거 강화도 조약이고 그 다음에 조미소 통상 조약이라든가 이제 잘 잡아서 풀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뭐 그나마 이제 킬러 문항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넣어놨던 거고요. 지금 제가 그리고 요거는 수업 때 제가 엄청 강조를 했었어요. 엄청 전날 직보에서도 엄청 강조를 했었는데 위정척사운동 제발 순서대로 1860년대 통상반대운동, 1870년대 개항반대운동, 1880년대 개화반대운동 그 순서대로 구분하셔야 된다. 역시나 구분해서 순서짜 맞추는 게 바로 1번에 틀려버렸기 때문에 요거 이제 뭐 공부만 조금 열심히 했고 수업만 잘 들었으면은 맞출 수는 있는 문제였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뭐 이제 가보개혁 문제 또 동학농민운동하고 그다음에 1차 가보개혁 그 사이 시기의 문제를 물어봤던 거. 자, 역시나 뭐 사이 시기라서 이렇게 이제
항상 패턴은 비슷합니다. 항상 패턴은 비슷해서.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이런 문제를 많이 내지는 않아요. 진짜 많이 내야 뭐 한두 개 정도 되는데, 보인고는 가나 사이시기 문제, 그 다음에 순서 잡는 문제를 막 거의 10개 가까이 내기 때문에, 그게 조금,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게 조금, 마지막에 가서 조금 괴롭혔었을 문제 같은데, 성리학이었습니다. 성리학. 성리학이었는데, 뭐 나머지 선지들이야 성리학이랑 관련 없죠. 뭐 예를 들면 1번은 불교였고, 뭐 2번은 불교 중에 선종이었고, 뭐 3번도 불교고, 뭐 4번은 풍수지리설이었기 때문에 다른 선지가 워낙에 어긋나가지고 이제 조선시대 때 들어왔던 성리학, 고려 말에 들어와서 조선에 이제 자리 잡았었던 성리학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다 봤고요. 자, 그런 다음에 2학기 때 통합사회가 문제입니다. 한국사는 그냥 똑같아요. 뭐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순서대로 교과서 순서대로 나가셨고, 그러면 이제 2학기 때 한국사 2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일제 강점기부터 현대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통합사회입니다. 문제는 통합사회인데요. 1학기 때보다 내용 요소가 훨씬 셉니다. 수능에서도 이쪽 파트에서 훨씬 세게 나올 것 같은데, 뭐 이제 뭐 예비 문항이 공개된 걸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막 일반 사회 파트가 되게 많아요. 뭐 인권이라고 해서 지금 수능 영역으로 보면 정치와 법 과목들 그쪽 파트가 좀 세고요. 그다음에 생활과 윤리에서 킬러라고 하는 뭐 현대 사상가들 있습니다. 뭐 정의론을 얘기하는 뭐 롤스라든가 노직이라든가 뭐 맥킨타이어라든가 왈처라든가 뭐 요런 학자들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3단원을 좀 많이 싫어합니다, 학생들이. 근데 보인고 학생들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좀 수학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이제 경제단원입니다. 경제단원. 그리고 이제 4단원, 5단원에 뭐 이제 윤리단원이라던가 지리단원이 조금 섞여 있고, 역사 아주 조금 섞여 있습니다. 역사 아주 조금 섞여 있고. 그래서 아마 중간 때는 똑같을 것 같아요. 1학기 때랑. 그냥 막 이제 중구난방으로 나가실 거겠죠. 이제 네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중구난방으로 나가고, 또 2학기 이제 기말고사 때는요 또 누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적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일단 어떻게 진도를 나가겠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근데 이제 뭐 학교 처음에는 이제 진도 상황에 맞춰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슬슬 이제 기말로 넘어갈 때쯤에는 이제 뭐 다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교재 구성은 뭐 항상 똑같습니다. 처음에 전반부 수업할 때는요 제 자체 교재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 학생들한테 자꾸 필기시키는 이유 이거라, 익숙해져라 이러기 때문에 이제 진행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 교재에 이제 뭐 빈칸이랑 OX 정리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교과서 제 이제 뭐 거의 시그니처입니다. 빈칸 뚫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들, 학생들 이거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사도 마찬가지죠. 빈칸 채우면서 이제 학생들 공부할 수 있게 이제 교재가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교과서 정리할 거고, 직부 때는 이제 OX 선지 분석하라고 이제 나눠드리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얼추의 계획이에요. 아직 이제 정확히 개강 날짜는 안 나왔는데, 개학 이후에 이제 개강일이 잡힐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뭐 기본 개념 수업 쫙 한 바퀴 도는 거, 거기에다가 총정리 수업에다가 마지막으로 직보.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뭐 2 플러스 2 플러스 1이나 뭐 3 플러스 2 플러스 1이나 아직 이제 확정은 안 된 상황인데요. 좀 이제 학생들 상황에 맞게 이제 학원하고 협의를 해서 잘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보시느라고 정말 수고했고, 중간고사가 아마 아니 2학기 넘어가서 중간고사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잘 준비해가지고 학생들하고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잘 이제 다음 수업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